겨울이 오기 전 농부들은 땅에 생명을 심습니다. 10월에 첫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마늘 한쪽 한쪽에는 내년 봄의 약속이 담겨 있죠. 8개월의 기녀정.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봄의 따스함을 받아 마침내 6월에 우리 식탁으로 돌아올 마늘. 하지만 이 긴 여정의 성공은 바로 오늘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텃밭과 건강입니다. 오늘은 마늘 농사의 첫 단추, 가장 중요한 밥 만들기부터 심기 그리고 보온까지 올해 마늘 재배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올 가을 마늘 농사 준비 끝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마늘을 심으려고 하시나요? 크고 매운맛이 적은 마늘? 아니면 작지만 향이 강하고 오래 저장되는 마늘? 마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난지형 마늘. 9월 중순부터 심을 수 있고 이듬해 5월이면 수확합니다. 알이 크고 둥근 사각 모양으로 통통하게 생겼어요. 한 통에 6에서 15쪽까지 나오며 수확량이 많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나오는 슬라이스 마늘, 마트의 다진 마늘 대부분이 이 난지형입니다. 국내 마늘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이죠. 둘째, 한지형 마늘, 우리가 흔히 육종 마늘이라 부르는 종자 마늘입니다. 중부지방에 많이 심고요. 10월 중순에서 말까지 늦게 심고 6월 중순 이후 수확합니다. 알은 작지만 6에서 8쪽 정도로 단단하고 매운맛과 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셋째, 홍산마늘, 난지형과 한지형의 장점을 섞은 품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대통령상까지 받은 신품종이죠. 알이 크면서도 향이 좋고 빨간 껍질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까보면 마늘 끝에 초록색을 띠고 있고 알리신 성분이 엄청 많고요. 어디서든 재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생종이라 수확 시기가 조금 늦어 후작을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코끼리 마늘. 우리나라 토종 마늘인데 저는 해마다 이 코끼리 마늘을 심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알이 큽니다. 정말 큽니다. 둘째, 까기도 쉽습니다. 셋째, 영양 성분도 다른 마늘 못지않습니다. 크고 편하고 영양까지 좋으니 안심을 이유가 없죠. 다만 맛이 조금 떨어져서 별로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구워 먹기도 하고 된장찌개에도 하나만 썰어 넣어도 푸짐합니다. 흑마늘이나 장아찌로 담아도 좋아요. 코끼리 마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세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품종을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좋은 농사는 좋은 흙에서 시작된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작 흙의 산도까지 신경 쓰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마늘이 가장 좋아하는 토양산도 pH 6.5에서 7,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산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비료를 줘도 흡수가 안 됩니다. 비료를 더 주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러다가는 땅을 버립니다. 비가 한번 오면 작물이 웃자라고 면역력이 떨어져 병충해가 생기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래서 심기 최소 2주 전 석회 처리는 필수입니다. 30평 기준 석회 15에서 20kg 한 포대 정도 뿌려주세요. 퇴비나 비료와 섞지 말고 단독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석회는 칼슘 비료가 아닙니다. 흙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분 좋은 흙에서 자란 마늘은 향도 좋고 속도 꽉 찹니다. 이제 퇴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비는 작물에 영양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미생물이 많아야 흙의 배수, 통기성이 좋아지고 뿌리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부숙이 안 된 퇴비. 부족하게 발효된 퇴비는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같은 해충을 불러 모읍니다. 말 그대로 호객행위죠. 그럼 잘 부숙된 퇴비를 쓰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는 퇴비가 정말 잘 부숙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냄새? 색깔?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배추 심었던 자리에 바로 마늘을 심으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퇴비를 부숙시킬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밭 한쪽에 퇴비를 여러 개 붓고 위에만 비닐을 덮어 비를 막은 후 2주 정도 부숙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밭에 비료와 함께 뿌리고 며칠 후에 마늘을 심으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할 때 정말 유용한 방법이죠. 요즘은 마늘 전용 비료에 필요한 성분이 다 들어있어서 퇴비와 함께 이것만 써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특히 좋아하는 비료 3가지. 첫째, 유황. 마늘 특유의 향을 내는 알리신의 핵심 성분입니다. 마늘 크기에도 관여하고 살균, 광합성, 양분 흡수까지 돕는 만능 영양소죠. 마늘에게 유황은 보약입니다. 둘째, 칼슘. 마늘은 칼슘을 많이 필요로 하고 주변에 있으면 알아서 흡수합니다. 석회로도 어느 정도 보충되지만 칼슘 유황 비료를 추가로 넣어주면 품질이 확 달라집니다. 셋째, 칼륨 가리. 복합 비료에 보통 들어있지만 마늘은 가리 요구량이 높은 편이라 추비로도 계속 챙겨줘야 합니다. 준비를 잘할수록 결과는 더 좋아집니다. 밑거름 하나하나가 내년 봄에 수확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마늘의 최대의 적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애.
이 녀석들은 땅속에서 마늘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 무섭죠. 어느 날 마늘이 시들시들하다가 캐보면 이미 뿌리가 썩어 있습니다. 아,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비료가 과했나? 아닙니다. 그건 이미 땅속에서 벌레가 뿌리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토양살충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둑을 만들기 전에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흙과 잘 섞어주세요. 땅을 고른 후 위에 살짝 한번 더 뿌려주세요. 그리고 비닐 멀칭까지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균핵병, 모자이크병 같은 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토양살균제도 함께 처리해 주시고요. 예방은 치료보다 쉽고 값도 싸다. 이 말 농사에서만큼은 정말 진리입니다. 이제 두둑을 만들 차례입니다. 두둑의 너비는 120에서 150cm, 높이는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 두둑을 만들까요? 첫째, 배수.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뿌리 발육. 흙이 높아야 뿌리가 깊게 내리고 공기 순환도 좋아집니다. 줄 간격은 15에서 20cm, 마늘 쪽 간격은 10cm 정도. 너무 좁으면 마늘끼리 눈치 보고, 너무 넓으면 땅만 낭비됩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중요합니다. 참 코끼리 마늘은 크기가 상당하므로 유공 비닐 구멍을 한 개씩 건너뛰어서 심어주세요. 그리고 비닐 멀칭. 겨울 동안 땅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잡초도 억제하고 수분도 유지시켜줍니다. 큰 면적을 하신다면 유공 비닐, 즉 구멍이 뚫린 마늘 전용 비닐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인터넷이나 농자재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30평 기준, 씨마늘은 20kg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에서 5접 정도 되고 400통에서 500통 정도 되는 거죠. 500통이면 불량품도 있으니 한 통에 4쪽으로 잡아도 2,000알 정도 되지요. 자, 드디어 마늘을 심을 시간입니다. 마늘 한쪽 한쪽 정성껏 땅에 묻는 이 순간이 내년 6월에 풍성한 수확을 결정합니다. 심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깊이 3에서 5cm, 뿌리 부분이 아래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특히 추운 지방이라면 7cm 정도 깊이로 심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얕게 심으면 서리빨에 마늘이 다 튀어 올라와 죽습니다. 겨울 추위에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마늘이 밖으로 밀려나오는 거죠. 간혹 거꾸로 심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싹이 안 나오거나 늦게 나와서 생육이 부실해집니다. 이건 제가 잘하는 실수인데요. 심었던 구멍에 또 심어서 나중에 보면 2개씩 쑥쑥 올라오더라고요. 유공 비닐을 깔았다면 구멍마다 마늘을 넣고 부드러운 흙을 준비해뒀다가 뿌린 후 나라시 해주세요. 아, 나라시가 아니고 고르기입니다. 손으로 쓱쓱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파종 전날 소독. 씨마늘 종구를 그물망에 넣어 닷싹 500배 침지에게 30분에서 60분 침지합니다. 건져낸 씨마늘을 그늘에서 말린 후 심으면 됩니다. 이 한 번의 수고가 8개월의 안심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초액 소독법을 사용합니다. 목초액은 천연 성분이라 부담이 적으면서도 살균 효과가 좋거든요. 물에 목초액을 희석해서 마늘을 담갔다가 말리는 방식인데 친환경 재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 땅에 준 정성만큼 땅은 내년 봄에 돌려줄 것입니다. 마늘을 심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늘은 이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합니다. 영하의 추위, 매서운 바람, 얼어붙은 땅. 하지만 강추위가 오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온. 비닐 멀칭만으로도 기본적인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북부 지역이나 특히 추운 곳이라면 볏짚, 낙엽, 왕겨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땅이 얼어붙는 걸 완화하고 마늘이 안정적으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흰 비닐을 덮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흰 부직포를 덮어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통기성도 좋고 보온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비닐보다 공기가 통하니 습도 조절도 잘 되고 마늘이 숨쉬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날씨가 풀리면서 마늘이 새싹을 틀 때 덮어두었던 볏짚이나 낙엽, 부직포를 걷어내주세요.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튼튼하게 자랍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가까이 있다. 마늘은 추위를 이겨낸 만큼 더 단단하고 더 향긋하게 익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마늘 품종 선택부터 석회 처리, 퇴비와 비료, 병해충 예방, 두둑 만들기, 심기, 그리고 보온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난지형은 크고 빠르게, 한지형은 향 강하고 오래 저장, 홍산 마늘은 그 중간, 그리고 코끼리 마늘은 크고 영양도 좋다. 둘째, pH 6.5, 석회로 토양 산도를 맞추자. 셋째, 퇴비는 2주 전에 미리 부숙시키거나 마늘 전용 비료와 함께 사용하자. 넷째, 유황 칼슘 칼륨, 마늘의 3대 영양소. 다섯째, 토양 살충 살균제로 병해충을 예방하자. 여섯째, 추운 지방은 7cm 깊이로 심고 부드러운 흙으로 고르게 덮자. 일곱째, 흰 부직포로 통기성과 보온을 동시에 챙기자. 기후가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일찍 더워져서 마늘이 웃자라고 벌마늘이 많이 생겼죠. 하지만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하고 해줘야 할 것들을 제때 해주시면 어떤 날씨에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농사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다. 여러분의 마늘밭에 향긋하고 맛있고 건강한 결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텃밭과 건강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